안녕하십니까. S&P 경영전문의 이문환입니다. 오늘은 이전에 한번 다루었던 가지급금 해결 방법 중 하나인 산업재산권 활용에 대한 궁금한 내용을 5가지로 정리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특히 산업재산권에 대한 과세당국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재산권의 활용으로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것은 매우 좋은 전략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등록 절차나 세무처리 등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사소한 실수로 인하여 소중한 자산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다시 영상을 올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지급금을 해결하는데 산업재산권을 활용하는 것이 급여나 배당에 비해 유리한 이유입니다. 산업재산권, 즉 특허권, 상표권 등은 급여나 배당과는 달리 기타 소득 처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법인의 양도 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기타 소득 처리를 합니다. 기타 소득 처리는 대가의 6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하고 40%만 소득이 합산하기 때문에 실세율이 매우 낮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권이 1억 원으로 평가되었다면 양도시 60%인 6천만 원은 공제하고 40%인 4천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 합산소득이 최고 세율이라 하더라도 약 16%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지급금 해결에 고율의 급여나 배당을 정액하라고 하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두 번째, 특허나 상표권을 출원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개인이신 대표님이 특허청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등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대표님이 아이디어를 주시면 전문가인 변리사가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사전 검토를 하여 특허청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대리하는 전문가가 변리사입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직접 하시다가 2번, 3번 등록에 실패하면 미루다가 아예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수한 변리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대표님의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세 번째, 특허권, 상표권 등의 가치평가입니다. 산업재산권의 가치, 즉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89조 2항에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이라 정해놓았습니다. 즉 공인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이 그 특허권, 상표권의 시가이고 이 시가로 거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평가 금액에 적정하고 적정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과세당국에서 신뢰하지 않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사의 평가 방식은 산업자원부에서 제시한 지침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 지침을 제대로 숙지한 평가사들의 평가 결과는 거의 동일합니다. 과세당국에서도 종종 저희 감정평가사에게 특허권, 상표권의 가치평가를 의뢰합니다. 참고로 감정평가사는 평가 후 반드시 해당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교부합니다. 2020년 부산시의 세무조사에 걸린 기업들을 보면 산업재산권의 평가에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자격증 소유자의 보고서 등도 있었다는 것이죠. 법률에서 정한 자격사가 아니라면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특허 상표권의 활용에 대한 과세당국의 입장입니다. 과세당국 입장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규정을 근거로 대표님이 양도한 산업재산권의 거래에 하자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특허권이나 상표권의 귀속이 대표님한테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세당국에서는 대표님이 보유한 산업재산권을 법인에 양도하고 그리고 양도한 대가로 가지급금을 처리한 경우에 대표님 개인의 순수한 힘으로 산업재산권을 취득했는지 검토합니다. 그래서 실질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특허권은 기술의 특성상 시제품 개발, 장비 사용 등 법인과 종업원 등의 개입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다른 이의 개입이 없는 대표님의 아이디어만으로 만들어진 특허권이라면 당연히 인정받을 것입니다. 반면에 상표권은 대부분 실제로 대표님의 창작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특허권과 달리 시제품을 만들거나 법인의 설비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세당국으로부터 인정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렇다면 과세당국이 부인하는 특허권, 상표권이란 어떤 경우일까요? 앞선 네 번째 경우와 비슷한데요. 크게 2가지 이유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첫 번째는요, 매우 초보적인 하자인데요. 절차에 있어 비용 부담의 주체와 권리자가 다른 경우입니다. 특허권 출원 등록비는 법인에서 지급되었는데 특허권자는 대표님인 경우죠. 또 하나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전문 자격사가 감정평가를 한 경우입니다. 이런 초보적인 하자는 변명의 여지가 없이 부인당합니다. 두 번째는 특허나 상표를 만들 때 법인과 종업원의 개입이 있는 경우입니다. 대표인들은 흔히 자신과 법인을 동일시하고 법인의 자산을 이용 및 활용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회사 설비나 자재를 이용한다든지
사내 기업 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의 아이디어를 참조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면 순수한 대표님의 권리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산업재산권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법인의 개입이 전혀 없어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부턴가 과세당국에서 이런 점을 매우 엄격히 보는 추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특허권이든 상표권이든 창작에 있어 법인의 개입이 없고 절차에 하자만 없다면 가지급금 처리에 매우 좋은 해결 방법이 됩니다. 특히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평가서만이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과세당국에서도 실제 대표님의 권리가 맞다면 당연히 인정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실행 전 사전 검토입니다. 이 점에 유의하셔서 진행한다면 가지급금 해결 방안에 매우 좋은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더 자세하고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하며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S&P 경영자문의 임문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